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항상 속마음을 숨기고 음흉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가장 싫은 유형이다. 물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말한 것에 대해 수없이 후회했지만 침묵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인생에서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조용하지만 상대를 잘 파악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은 대화할 때 더 신중해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일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에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우연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몇 달 후 생일에 그 친구가 정확히 그 물건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반면 당신의 말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들은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실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관계에 6만큼의 감정을 쏟았는데 상대가 이만큼만 반응한다면 당신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애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 전반에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경험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적기 때문에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 특징, 높은 자존감. 똑똑한 사람들은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이 뚜렷하고 내면에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덕분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고 예의에 바르지만 무례함을 참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강함은 그들이 괴롭힘이나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세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에 쉽게 휘둘립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수록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저는 단단한 자존감을 쌓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나요?
그날 그녀를 좀 더 참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는 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연락을 끊어버리다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후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닐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을 때 떠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설령 15년, 20년, 심지어 40년을 함께한 관계일지라도 떠나야 할 순간이 오면 이유나 설명 없이 조용히 떠납니다. 이 결단력은 때때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닐에게 인간관계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함께 가지만 방향이 다르면 그 흐름을 놓아줍니다.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덕분에 그들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온순한 외모가 약한 내면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공감력이 뛰어나지만 경계를 넘으면 단호하다. 온화한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고 항상 양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다정하고 다가가기 쉬운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조건 참아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으며 그 선을 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싸우거나 언쟁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관계를 끊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감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평온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사람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닐의 특징은 결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억울함이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관계를 끊기 전 이미 많은 것을 참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관계가 그 지점에 이르게 된 원인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는다. 지적이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바쁘지만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 그들은 후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항상 원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닐은 망설이거나 미루는 대신 즉시 행동에 나선다. 이러한 주도적인 태도 덕분에 그들은 언제든지 눈을 감고 떠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 도전은 최우선 순위이다. 어떤 일이 적합하다고 느껴지면 끝까지 추구하며 반대로 가치가 없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포기한다. 결단력과 경험을 추구하는 정신 덕분에 이들은 인생에서 큰 목표를 빠르게 성취하곤 한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그들은 결코 변명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성공을 만들어낸다. 덕분에 후회를 최소화하고 항상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5가지 조언. 첫 번째,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때때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점차 피곤함을 느끼고 당신을 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 또한,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자기 기만의 늪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상황, 불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행동을 이어간다. 기억하라. 관계는 서로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질문에 항상 답해야 하거나 모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억지로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불필요한 압박감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훨씬 가볍고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화요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진실은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일을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소하고 해가 없는 거짓말이 화합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쟁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편안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직접적인 말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교묘함은 지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삶과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타인에게 무관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진솔하고 열린 태도로 대하세요.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면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사교 관계에 낭비하지 말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의 가치와 도전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대화를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주제가 고갈되고 점점 지루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가치나 사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이 단순히 아는 사람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식, 기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당신이 성장하여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면 비슷한 수준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계망에 합류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버려야 할 4가지. 첫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할 때 콤비네이션 피자를 주문하고 싶지만 자신의 취향이 다수와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조용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저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 메뉴가 좋으세요? 또는 여기 반반 메뉴가 있네요. 저는 콤비네이션을 고를 테니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겠어요? 이런 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고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봐 지나치게 조심스럽기만 하다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잃고 인생에서의 위치를 희미하게 만들게 됩니다. 둘째,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착하거나 너무 성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선행을 베푸는 사람조차 현실감이 없다거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10%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소수의 진정한 지지자만으로도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뭔가 잘못 말했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단순히 아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바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불필요하게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상황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세요. 상상의 나래가 걱정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앞으로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떠나갈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우박을 걱정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인생을 무겁고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법을 배우세요. 짧은 생각,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나누기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내면 깊은 곳의 욕구를 점차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더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착하고 조금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을 열거나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장 사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덕분에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이 글을 통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강해지며 내일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미 없는 걱정들은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진솔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좋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